안녕하세요. 와봄 토픽입니다. 4월에는 75회 토픽 시험이 있죠. 4월에 있는 75회 토픽 시험을 위해 54번 예상 문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 영상의 주제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주제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글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글을 읽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생각해 보아야겠죠?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로 인해 뭐뭐로 인해 원인을 나타내는 문법 표현입니다. 앞에 나온 부분이 원인이고요. 뒤에가 결과에 해당하죠. 자,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 때문에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결과 온라인 수업이 많아졌습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 한번 볼게요.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을 받는 것을 온라인 수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와봄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저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반대로 지금 이 사진처럼 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만나서 수업을 듣는 것을 대면 수업이라고 해요. 자, 정리해 보면 온라인 수업은 밑에 있는 사진처럼 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들을 때, 수업을 들을 때 온라인 수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과 반대되는 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만나서 수업을 듣는 것을 대면 수업이라고 하죠. 자, 한국에서는 어떤 명사 앞에 비나 몰, 무 같은 애들이 오면 이 명사를 반대하는 반대 의미의 단어가 돼요. 이 명사와는 반대의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의 반대를 비대면 수업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증가했어요. 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을 듣게 됐죠. 자, 면서 나왔습니다. 토픽 읽기 문법에서도 1번부터 4번 안에 있는 문법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문법인데요. 면서는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이나 행동, 뒤에 나오는 상황이나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관련성이 높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A 면서 B는요. 수학으로 보면 자,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색깔 칠해진 부분이 면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빠는 자, 키가 크다. 크면서 부자이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키가 크다 A, 부자이다 B. 이 면서 부분에 이 부분에 아빠가 있는 거죠. 키가 크고 부자인 것은 아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정리하면 이 면서는 A와 B가 서로 연결되어서 관련이 있을 때 서로 A와 B를 둘 다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 수업이 크게 증가했어요. A죠. 자, 온라인 수업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 속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고 연결되어서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 속도, 사람들마다 빨리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빨리 공부하는 사람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천천히 공부하는 사람은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이런 자신의 속도, 공부 속도에 맞게 맞추어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럼 온라인 수업 많아지니까 좋은 점, 동시에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 속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서로 연결 지을 때 사용하는 게 면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을 때는 온라인 수업의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온라인 수업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속도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이 나왔기 때문에 뒷부분은 좋지 않은 점, 안 좋은 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겠네요. 학습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문제점이니까 안 좋은 점이죠. 온라인 수업은 선생님과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선생님의 수업을 보고 듣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힘들 겁니다. 집중하다라는 건요, 한 가지 일만 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부에 집중하다라는 건 공부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공부해요. 공부하면서 다른 생각도 해요. 친구들도 생각하고 TV 내용도 생각해요. 핸드폰을 보기도 하죠. 그런 경우 공부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함께 했을 때 집중하기 어렵다, 집중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온라인 교육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마지막 부분, 학습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교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리더십으로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교사는요, 선생님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교사, 선생님 같아요. 네, 리더십 좀 어려운 단어죠. 영어 단어인데요. 앞에서 사람을 이끄는 사람, 지도자의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해요. 자, 보통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을 때는
이 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이 리더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온라인 수업이 학생에게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자, 유익한 점이라고 했지만요. 좋은 점 똑같아요. 장점 똑같아요. 위에 나와 있었죠? 자신의 공부 속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었다. 자, 이 부분 생각하면서 내용을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온라인 수업이 학생에게 주는 불편함은 무엇인가? 자, 불편함,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위에서는 안 좋은 점이라고 말했었죠. 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문제 나와 있었네요. 이걸 통해 생각하면서 답을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 그래서 교사에게 필요한 리더십. 자, 리더십 쉽게 말하면요.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학생들이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제점,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걸 생각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의 좋은 점, 자, 유익한 점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공부 속도에 맞게 학습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자, 이걸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볼게요. 자신의 공부 속도에 맞게 공부한다는 건 천천히 듣거나 또는 빨리 들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또는요, 한 번 듣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 번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반복할 수 있다, 반복해 들을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자신의 공부 속도 생각하면 자, 이해가 안 돼요. 천천히 들어요. 자, 이해가 잘 돼요. 빨리 들어요. 뭐 곱하기 2배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자, 이해가 안 되면 천천히 곱하기 뭐 0.5배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속도를 내가 원하는 속도로 들을 수 있어요. 온라인이니까요.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더 들을 수 있어요. 반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부하는 결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과 만나서 수업 들을 때는 반복해 들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한 번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가 안 돼서 천천히 듣고 싶은데 그럴 수 없죠.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속도에 따라서 그냥 들어야 됩니다. 또 빨리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하기 쉬운 속도로 들을 수 있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다시 들을 수도 있어요. 공부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보다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학습에 효과적이다 라고 합니다. 매우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매우 효과적이다. 자, 학습은 공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공부하는 것에 매우 효과적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요. 아무 곳에서나 수업을 들을 수 있죠. 핸드폰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했을 때 침대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바닥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책상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1번 내용을 지금 정리해 볼게요. 직접 답을. 자, 먼저 온라인 수업에 유익한 점. 자, 이 부분이 본론 1번이죠. 자, 본론 1번이기 때문에 앞에 시작하는 말은 먼저 또는 우선, 자, 이런 접속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 먼저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자, 학생에게 온라인 수업이 좋은 점,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제일 앞에 오면 좋습니다. 채점하기 쉽거든요. 써보겠습니다. 먼저 자, 온라인 수업은 자, 위에 있는 것 그대로 사용할게요. 한번 보세요. 반복해 들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연결해 줬어요. 자신에게 맞추어. 맞춘다는 것은 자신에게 맞게, 나에게 맞게 이런 뜻입니다. 천천히 듣거나 빨리 들을 수 있어. 자, 있어서 똑같죠? 있어서 같습니다. 원인, 결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뭐뭐로 인해 같은 내용이죠. 위에서 보면요. 자, 이렇게 천천히 듣거나 빨리 듣거나 자, 다시 듣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학습에 효과적이다 라는 거였죠. 있어서 자, 원인, 결과니까 자, 앞에 원인 있어요. 뒤에 결과. 자,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써볼게요.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다. 자, 그러면요. 처음 문장에서 온라인 교육, 온라인 수업의 좋은 점, 자, 학습에 효과적이다. 왜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원인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또는 천천히 듣거나 빨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의 좋은 점, 학습에 효과적이에요. 라고 볼 수 있죠. 자, 보통 쓸 때 그냥 먼저 온라인 수업은 학습에 효과적이다 라고 쓴 후에 자, 온라인 수업은 반복해 들을 수 있고 자신에게 맞추어 천천히 듣거나 빨리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썼을 때는 자, 첫 번째 문장이 답을 쓰고요. 그 다음 문장의 원인을 연결해 주는 내용이 되겠죠. 자, 밑에 내용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좋은 점이 이렇게 1번, 2번이었기 때문에 연결할 때 같은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사 그리고 아니면 또한 이런 접속사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또한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곳에서 자, 공부하고 싶은 곳 아까 말했던 뭐 침대,
책상 또는 카페, 이런 곳,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곳, 학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곳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위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에 맞게 공부 속도 맞게 학습해요. 어떻게? 자, 천천히 또는 빨리 들어요. 이 속도라는 단어를 천천히 빨리 바꿨죠. 또 반복해서 들어요. 다시 들어요. 이렇게 또 바꿨어요. 자, 그러면 뭐가 좋지? 생각해보면 학습에 좋아요. 공부한 결과가 좋아져요. 결과로 연결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온라인으로 수업 받았을 때 좋은 점 생각해 봐서 편안했어요. 따로 옷을 입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아도 돼요. 이런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나의 경험, 내 생각, 그것을 그대로 글로 옮겨줬습니다. 어렵지 않죠? 글을 쓸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문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라는 연결하는 말, 있어서 원인과 결과, 그리고 접속사들 적절하게 연결해서 글을 완성해 줬어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라인 수업의 안 좋은 점, 문제점이 되겠죠? 문제점도 이미 앞에 글에 있었어요. 학습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학습에 집중하지 않아요. 자, 아까 집중하다라는 건 한 가지만 하는 것을 집중하다라고 했죠.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자, 다른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인터넷 검색할 수 있겠죠. 좋아하는 거 찾아보거나 뭐 기사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요. 또는 게임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또는요, 핸드폰으로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겠죠. 다른 말로 하면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해요.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강의의 문제는요. 공부하기 싫어서 오늘 말고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자꾸 안 해요. 내일 해야지 생각해요. 그것을 미루다 라고 해요. 이렇게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부를 안 하게 되겠죠. 보면요,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집중하기 어렵다. 왜요? 다른 것도 해요. 이런 것들 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또 공부를 안 하고 미룰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2번, 본론 2번이죠. 앞에서는 좋은 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좋은 점.
그러면 내용이 반대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나 또는 하지만 같은 접속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하지만 역시 답 먼저 쓰면 좋겠죠? 온라인 수업이 어떤 점이 문제가 된다. 이런 답부터 쓰면 좋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은 앞에서 온라인 수업을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보다 온라인 수업은이라고 하는 게 좋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 이야기할 때는 이, 가 쓰는 것보다 는 쓰는 게 좋아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자,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그대로 써줬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이유 써줘야겠죠? 이유 써볼게요. 자, 강의를 들으면서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등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보면 위에 수업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해요. 어떤 거요? 이런 것들이요. 자, 볼게요. 강의를 들으면서 게임을 해요. 또는 핸드폰을 봐요. 등. 이 부분은 예를 든 부분이에요. 등이 있다라는 거는 점점점 그 외에도 많이 있다. 예시가 많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앞에 나온 두 가지가 대표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이런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아요. 라고 써주었습니다. 자, 밑에도 써주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자, 문제점 1번으로 써줬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점은 또한, 그리고 이런 접속사로 연결해 주면 좋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또한, 그리고 자, 뿐만 아니라 게다가 자, 이런 다양한 접속사를 써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것으로 골라서 쓰시면 돼요. 자, 앞에서 또한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게다가 써보겠습니다. 게다가 자,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 원인과 결과였죠. 다음 날로 미루다가 수업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 앞에서 문제에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 자, 이 부분이 문제였죠. 이걸 가지고 와서 자, 집중하다. 다른 일도 해요. 다른 일은 어떤 거요? 인터넷 보거나, 인터넷 찾아보거나, 게임하거나, 핸드폰 하거나. 자, 그래서 결과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요.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매일매일 공부하지 않아요. 미룰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한 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글을 쓰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앞에 접속사 쓰시고요. 자, 주제, 온라인 수업은 자, 문제가 있다, 문제가 된다 라는 이 문제와 관련된 문장, 그 내용 가운데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요, 원인을 뒤에 써주면 되겠죠?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지 그 원인 뒤에 자세히 설명해주고 때문이다로 혹시
문제점과 관련해서 더 생각하는 게 있으면 뒤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본론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가 어떤 리더십을 해야 하는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라는 내용이었죠. 교사에게 필요한 리더십과 관련한 거였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거 쓰면 됩니다. 누가요? 교사가요. 교사가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거 쓰시면 돼요. 자, 위에서 문제가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해결은 집중하게 만들면 되겠죠.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리더십, 집중하게 만든다. 수업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 라는 거 있겠네요. 자,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떨 때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네, 수업이 재미있을 때 열심히 듣게 되겠죠? 재미있게 수업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재미있게 수업하기,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받도록 하기. 자, 조금 어려운 말로는요, 학생들의 흥미는 재미랑 똑같아요. 유발하기, 흥미 유발하기, 유발은 만드는 겁니다. 흥미를 느끼도록 만들기, 흥미 유발 똑같아요. 누가요? 교사가 재미있게 수업하기, 교사가 흥미 유발하기 같은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업을 듣기만 하면 재미없겠죠. 아니야. 수업을 듣기만 하면 집중하기 어렵겠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기. 어떻게 해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요. 물어봐요. 학생이 대답해요. 자, 반대로 학생이 물어봐요. 선생님에게. 자, 그러면 선생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말할 수 있어요. 학생들도 말을 하면 수업에 참여하게 되겠죠. 자, 또요. 자, 토론 또는 토의 같은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하는 수업을 하면 아마 온라인 수업이라도 더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고민해 볼까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는 건 선생님 없이 혼자서 공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교사에게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혼자 공부한다. 한국에서는 스스로 학습, 스스로 공부하기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공부하게 하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이다 보니까 앞에 내용을 정리해 줘야겠죠. 앞에서 접속사 따라서 이를 통해 그러므로 자, 이런 접속사들로 시작하면 됩니다.
볼게요. 자, 따라서 교사 선생님 같다고 했어요. 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뭐뭐 해야 한다. 자, 이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을 사용하면 좋겠죠. 자,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받도록. 자, 선생님, 교사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학생은요,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받다 라고 해야 합니다. 자, 교사는 수업을 하다, 학생은 수업을 받다 또는 수업을 듣다. 자, 전에 단어 공부할 때 정리했었죠? 자, 계속 볼게요. 자, 흥미를 유발하거나 토의, 토론 등의 방법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자, 문장이 좀 긴데요. 위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썼습니다. 자,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받아요. 그럴 수 있도록 목적 나타내는 거죠. 자, 흥미를 유발하거나, 자, 이거 그대로 써줬습니다. 자, 토의, 토론 등의 방법 위에 앞에서 등하면 점점점 더 많이 있는데 얘를 대표적으로 앞에 나온 것만 쓴 거라고 했죠. 자, 방법으로. 자, 수업에 적극적으로 라는 말은 열심히 똑같아요. 열심히 참여시켜야 한다, 어야 한다. 자, 모두 다 의지가 드러난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 표현이죠. 자, 마지막 이 부분도 써볼게요. 자,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자,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3번 문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문제와 관련해서 답을 생각해보고 그 생각한 것을 직접 문장으로 완성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좀 쉬운 단어와 문법을 사용해서 1번, 2번, 3번의 문제를 풀었죠. 자, 그러면 서론부터 결론까지 조금 고급 단어, 고급 문법을 사용한 완성된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쓴 글인데요. 볼게요. 서론 부분입니다. 자, 저희 항상 서론은 주제와 관련된 상황, 현재 상황 또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쓰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자, 앞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최근은 요즘에 같은 의미의 단어죠. 자,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중요성이 강조된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하지만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하지만 있으니까 뒤에는 문제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자, 여기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주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의견과 주장이요? 불만이요. 불만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만족하지 않는 것을 불만이라고 하죠. 자, 만족하지 않다, 다른 말로 좋지 않다, 안 좋아하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좋지 않다, 안 좋아 라고 생각하는 의견, 생각이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있다 라는 말이죠. 그럼 정리해보면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온라인 교육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 라는 생각이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돼요. 자, 앞에서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에 대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목소리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떤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이 됩니다. 자, 뒤에는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온라인 교육에서 교사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 하나 나왔어요. 자, 발휘하다라는 단어 나왔죠. 자, 발휘하다라는 건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재주라고도 하죠.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보여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한국어를 되게 잘해요.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데 그동안 주변에서 몰랐어요. 자, 그러다가 토픽 시험을 봤는데 6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토픽 6급을 보고 사람들이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줄 때 발휘하다 라고 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한국어 실력을, 실력, 능력 똑같습니다. 능력이라고 바꿔도 돼요. 실력을, 능력을 발휘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또요. 자, 내가 요리를 잘해요. 자, 맛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리 실력을 발휘하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본론 1번은 온라인 교육의 좋은 점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간단한 쉬운 표현을 봤기 때문에 자, 본론 1번에서는 좀 빨리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속사 써줬어요. 온라인 교육은 자, 집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이게 좋은 점이죠. 온라인 교육의 좋은 점 뭐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자, 공부를 할 때 온라인으로 보다 보니까 자, TV로 공부하는데 이렇게 누워서 수업을 볼 수도 있어요. 자, 옷도 좀 편하게 입었죠? 또 보시면 이 학생처럼 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도 하다가 누워서 공부하다가 앉아서 공부하다가 자기가 편한 자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 점이 좋은 점이겠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수업 들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다.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볼게요. 자,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뭐뭐할 뿐만 아니라 원인이 앞에 1번, 뒤에 2번 두 가지 나온 거죠. 자, 준비하는 시간을 줄여줘요. 학교에 가려면 자, 몸을 씻고 옷도 갈아입고 또 학교까지 걸어가요. 자, 그 시간이 없어도 되겠죠. 일어나서 씻고 그냥 바로 수업 들어도 됩니다. 집에서 들으니까요. 그러면 학교에 가는 시간을 줄여주니까 더 편할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자, 내가 원하는 복장과 상황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자, 내가 원하는 복장, 자, 복장 볼게요. 옷차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복장이에요.
자, 상황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어야 되죠. 학교에 갈 때는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파티에 갈 때는요, 파티에 맞게 옷을 입어야겠죠. 자, 이런 것을 옷차림, 복장이라고 해요. 자, 내가 원하는 옷차림, 복장, 내가 원하는 대로 입어도 돼요. 상황에서. 상황은 앞에 봤어요. 누워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자, 상황은 봤어요. 자, 이렇게 눕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자,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자,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자, 이런 게 좋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뒤에 결과 나오네요. 자,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하다. 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좋아요?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해요. 자, 효과적인 수업이라는 것은 결과가 좋다라고 했었죠. 자, 또한으로 연결해 줬네요. 볼게요. 자,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뒤에는 결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는 자,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인데요. 자, 그냥 안 쓰고 온라인 수업은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온라인 수업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이런 단어를 써줬어요. 자, 앞에서 반복은 봤죠? 자,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공부할 수 있어요. 앞에서 빨리 듣기도 하고 천천히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욱 효과적이다. 자, 여기까지가 1번 내용에 해당합니다. 2번도 볼게요. 자, 2번은 문제점에 대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자, 볼게요. 자, 온라인 교육은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점이요? 이런 문제점이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뭐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추측이에요. 뭐뭐 할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어요. 추측. 자, 추측하는 표현이에요. 왜요?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좀 더 간단하게 쓰시려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그렇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죠. 자, 수업을 듣는 중에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무언가 해요.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등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뒤에 이유 나오죠. 자, 이유는요. 수업을 듣는 중에 게임이나 핸드폰을 봐요. 이것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는다.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 라고 써준 거죠. 자, 여기서 표현 하나 보면요. 어떤 것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표현으로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같은 추측 표현입니다. 하지만 위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 때문에 좀 더 강한 추측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뭐뭐 하는 중에 같은 표현 뭐뭐 하면서 같은 표현입니다. 바꿔 쓸 수 있어요. 수업을 듣는 중에 수업을 들으면서 같은 표현이니까 바꿔 쓸 수 있어요. 계속 볼게요. 또한
매일매일 공부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공부하지 않고 다음 날로 미루어 듣다가 미루다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는 거예요. 수업을 듣지 않을 위험도 있다. 수업을 듣지 않을 위험도 있대요. 그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는 것처럼 수업을 하는데 핸드폰을 하죠. 또 수업을 아예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때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헛짓을 한다, 헛짓거리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했어 라고 혼을 낼 때,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헛짓거리 한다, 헛짓거리 하지 마 라고 표현하는 거죠. 원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 대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헛짓거리라고 해요. 본론 3번 보도록 할게요. 본론 3번은 교사의 리더십 부분이었죠. 정리하는 부분 따라서 접속사 써줬네요. 온라인 교육에서 교사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앞에 한 것처럼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둘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가 더 강한 표현이에요. 영어로 생각하면 must에 해당하는 게 해야 한다, should에 해당하는 게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리더십이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끌다, 돕다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끄는, 돕는 리더십. 어떻게 해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밑에 예시예요. 예시. 교사가 직접 설명하고 모든 것을 알려주는 수업보다, 보다니까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이전에 있었던 대면 수업은 주로 이렇게 교사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알려주는 수업이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질문하는 등 생각하고 질문하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결국 스스로 공부하도록 돕는 것은 수업에 참여하도록 돕는 거네요. 어떻게요? 열심히 참여하도록 돕는 겁니다. 무엇보다 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나온 내용이 더 중요할 때, 뒤에 나온 내용이 더 급한 내용일 때 무엇보다 라고 씁니다. 무엇보다 토의나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방법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요. 어떻게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 뭔가 스스로 만들고 실험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이렇게 도와야 한다. 이런 내용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결론 볼게요. 간단하게 썼어요. 온라인 교육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건요. 지금 현재 많이 있는 일, 지금 현재 당연히 있는 일, 지금 현재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이런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주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 문장 전체를 서론이나 결론에 써주시면 쉽게 서론과 결론을 완성하실 수 있겠죠. 자, 학생과 교사 모두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앞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력을 해야 한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력을 기울이다. 노력하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결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전체 696자로 마무리되었고요. 서론, 문제 1, 2, 3, 결론까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이번 주에 있는 토픽 75의 54번 예상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직접 써보는 연습을 쉬운 버전과 어려운 버전의 글을 비교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